여러분, 아무 증상도 없는데 병원에서 권유받은 검사 하나 때문에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꼴이 된다면 어떨까요? 의사들도 말하지 않는 비밀을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남은 인생을 병원 복도 대신 햇볕 아래서 보내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이 들수록 검사는 더 자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불안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식들이 걱정하니까.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75이 넘은 이후에는 잘못된 검사가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삶을 급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매년 종합검진을 받았고 검사 결과지에 빨간 글씨 하나라도 보이면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아무 증상도 없던 상태에서 받은 검사 하나가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과지에는 추가 확인 필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 정밀 검사를 해보자는 권유. 그 한마디가 그분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잠을 못 자고 괜히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것 같고 마음이 먼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병원에 가서 받아본 정밀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고 회복에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이전처럼 걷는 것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괜히 들춰보지 말 걸 그랬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든 몸은 새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래 잘 달려온 자동차입니다. 약간의 소음, 약간의 떨림은 고장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최신 검사 장비는 그 흔적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평균에서 벗어나도 이상이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검사는 또 다른 검사를 부르고 작은 소견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위험해지는 건 질병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75 이후라면 웬만하면 멈추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증상 없는 상태에서 하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불편함도 없고 열도 없는데 단순 검사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이유로 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상당수는 증상 없이도 소변에 세균이 존재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오히려 이 균형을 억지로 깨뜨리면 더 독한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 통증이나 갑자기 숨차는 느낌이 없다면 단순 확인용 심전도는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의 리듬과 모양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 변화를 모두 병으로 해석하는 순간 삶은 검사 일정표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 요통에 대한 MRI 촬영입니다.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촬영부터 하는 것은 오래된 집의 작은 삐걱임을 이유로 기둥을 뜯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노화의 흔적이며 움직임과 생활 습관 조절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고령 남성의 특정 전립선 수치 검사입니다. 진행이 매우 느린 질환을 굳이 찾아내 불안을 키우는 것이 과연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경우 발견하지 않아도 삶의 길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령 이후의 반복적인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도움이 되는 시점과 그렇지 않은 시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위험과 이득을 저울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줄였다면 이제는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병원비로 쓰이던 시간과 에너지를 삶을 살리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방입니다. 고령기에 치명적인 감염을 막아주는 예방수단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건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는 근육과 움직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위험은 병이 아니라 쇠약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걷고 충분히 먹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수많은 검사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셋째는 마음입니다. 끊임없는 검사 일정은 사람을 환자로 만듭니다. 검사를 줄이는 순간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웃고 함께 움직이는 삶 말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검사가 제 삶을 실제로 더 길게 만들어주는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증상 있을 때 해도 되는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과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남은 인생을 검사표로 채울지 사람과 햇볕으로 채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충분합니다. 불안 대신 기준을, 공포 대신 판단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가까운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인생활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삶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